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강대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서비스의 레디스는 왜 매일 장애가 날까라는 주제고요. 사실 제가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모든 세션이 AI 관련 세션인데 이 세션만 전혀 AI 관련 내용이 없어요.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디스에 대해서 장애가 나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세션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AI와 레디스를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좀 실망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레디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장애가 났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디스 장애 패턴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간단하게 레디스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레디스는 아마 대부분 레디스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레디스가 전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페이크라고 생각하고, 네, 그, 네, 다들 이 포인트에서 웃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발표를 내용 전달보다 웃기는데 사실은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인메모리 키밸류 노 시퀄이라고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 구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레디스가 뭐 키밸류 스토리지, 리스트, 맵, 해시, 그다음에 셋, 집합이라는 거, 그다음에 소티드 셋, 정렬된 집합, 그다음에 스트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쓰고 있고요. 거의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서버를 쓰고 있고, 제가 예전에 카카오에 있을 때 몇백 대 규모로 레디스 서버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2016년, 15년 이럴 때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2009년에 최초로 공개됐고, 살바토르 살피에르라고 해가지고 트위터명 아니면 깃허브명은 안티레즈인데 이분이 개발을 했고, 장점이 뭐냐면 get, set, 그러니까 키 밸류 구조에서 키를 주고 밸류를 가져오는 것과 아니면 키를 주고 그 밸류를 세팅하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초당 10만 TPS 정도가 나와요. 초당 10만 TPS라는 얘기는 1초에 10만 번 정도의 실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런 속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MySQL, PostgreSQL 같은 DB를 쓰시면 보통 초당 1000에서 굉장히 비싼 걸 쓰면 초당 한 10,000 정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생기고 지금은 레디스라는 회사가 소유권을 가져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레디스에서 발키라는 오픈소스가 다시 한 번 더 포크가 나왔거든요. 레디스도 오픈소스지만 거기서 2024년 3월에 정확하게 레디스 7.2.4 버전부터 발키가 포크가 됐고요. 그러면서 레디스에 RSAL, SSPL이라는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레디스를 7.2.4 버전부터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크를 하게 됐는데, 이게 재밌는 게 다시 2025년 4월 말에 다시 레디스가 저 RSAL, SSPL이라는 라이센스를 버리고 알페로 GPL 버전 3를 적용하면서 다시 오픈소스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레디스의 이 알페로 GPL은 어떤 거냐면, 서버로서 여러분들이 쓰면 소스 코드를 안 바꾸더라. 서버로서 여러분들이 쓰는데 소스 코드를 바꾸게 되면 실제로 배포가 아니더라도 배포라고 보고 전체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GPL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레디스 버전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발키를 쓰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좋고요. 그런데 지금 레디스 파일, 발키 파일부터는 조금씩 세분화가 좀 가지가 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선택하시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레디스를 쓸지 발키를 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서비스의 주제로 돌아서 우리 서비스의 레디스는 왜 매일 장애가 날까? 이런 거죠. 왜 매일 장애가 날까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장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엠모사 메일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서버가 한 1000대쯤 되는데 그럼 하루에 무조건 5대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이게 왜 죽냐면 하드웨어 장애가 많았거든요. 파워가 나가는 거, 하드디스크가 나가는 거, 심지어 메모리가 나갈 때도 있고 CPU가 나갈 때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레디스의 장애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가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아까 레디스
잘 모르시는 분 했을 때 손 드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레디스를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그런데도 여전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신데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많은 곳에서 쓰니까 레디스가 대부분 잘 해줄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성능도 좋고 여러 군데 페북에서도 쓰고 구글에서도 쓰고 네이버도 쓰고 카카오도 쓰는데 그러면 다들 좋은 거니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레디스나 발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반대로 더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게 레디스나 발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의 근원, 레디스는 싱글 스레디드예요. 지금 이제 8 버전부터 약간 기능이 추가가 됐긴 했지만 레디스는 본질적으로 싱글 스레디드고요. 싱글 스레디드라는 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PU에서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패킷이 막 들어가면 프로세스 인풋 버퍼, 프로세스 커맨더 이런 함수를 통해서 패킷이 완성이 되면 파싱을 하고 됐을 때 바로 실행을 시키는 구조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명령이 전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인데 동시에 여러 명령을 아까 제가 초당 10만 TPS 정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짧은 명령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긴 명령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제가 항상 이 이슈를 들거든요. 키즈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이 키즈 커맨드는 레디스에 존재하는 모든 키를 찾아가지고 주는 명령이에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 그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큰 회사들, 아까 전에 말한 노란 회사, 녹색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도 여전히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요. 교육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사용법에 대한 실수도 있는데 일단 키즈가 어떤 명령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키즈는 키즈 다음에 패턴을 주면 이런 정규 표현식 같은 비슷한 패턴을 주면 그 패턴에 일치하는 키를 돌려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업, 매니저 이렇게 프리픽스 주고 별표를 주면 쟤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유저한테 키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레디스는 잘 만든 툴이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툴이니까 방금 전에 말한 레벨업, 매니저, 아스트링크, 별표 같은 걸 주면 쟤들만 찾아서 시작하는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아서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레디스는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명령도 다 빠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레디스의 메모리 구조를 보면 방금 전에 키를 찾는 거는 거대한 해시 테이블이에요. 그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레디스는 버킷 구조를 쓰고 0001 해서 끝자리가 같은 비트로 떨어지는 해시값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충돌이라는 거는 같은 버킷에 같은 키가 여러 개, 여기 발키, 컴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다 한 번 더 해싱을 해서 이중 해싱을 해서 하는 그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선형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만들어서 체인인 형태로 집어넣는 구조가 있는데 레디스는 체이닝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키를 해싱하기 때문에 키를 해싱하고 내가 원하는 키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빨라요. 선형 링크드 리스트지만 요게 많아지면 링크드 리스트에 많아지면 사실은 전체가 찾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버킷을 늘리면서 그걸 해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정 키를 찾는 데는 레디스는 굉장히 빠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시는 51, 비고로 표현을 하면 51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CS적인 지식인데 해시 테이블에서 like search, 여러분들 DB에 쓰시면 어떤 키워드를 포함되는 걸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쓰면서 DB에서 쿼리를 주면 like search라고 해가지고 그 키워드가 있는 걸 전부 다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해시 테이블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보면 like search가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거죠. 해시는 원래 키 전부가 있을 때 그걸 해싱해서 값을 가져오는 건데
like는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해시의 특징은 문자가 틀려지면 전체 해시 값이 틀려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프리픽스 서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레브론 매니저 별표 이런 것들은 빅블트리 구조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앞에서 검색이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포스트픽스, 뭐로 별표 아스트링크 레디스라는 걸 줬을 때 쟤를 찾는 거는 빅블트리 구조를 거꾸로 하면 사실은 거꾸로, 그러니까 문자를 저장할 때 거꾸로 한 번 더 저장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데 아스트링크 레디스 아스트링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빅블트리 구조로 가더라도 프리픽스 서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아스트링크 구조는 N그램 형태, 뭐 세 글자씩 자르겠다, 네 글자씩 자르겠다는 이런 검색 엔진에 많이 쓰는 기법인데 N그램으로 잘라서 다 저장해놔야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시 테이블에서 like 서치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린 이유는 하나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게 해시인데 그렇게 찾을 수가 없고 전체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픽스 구조든 포스트픽스 구조든 아니면 이제 풀 중간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것들 전부 다 모든 키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봐야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빅블트리면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는 좀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덱스 쪽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넘어가서 뒷부분은 피할 수 있지만 해시에서는 해시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돼야 되면 어떤 패턴을 주든지 간에 키즈에서는 모든 키를 검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까 좀 오해하던 게 뭐냐면 이 패턴의 키가 적으면 빨리 찾을 거였는데 알고 보면 이 키즈라는 커맨드는 패턴하고 상관없이 전체 키가 몇 개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른 패턴의 키가 만약에 100만 개 있다. 그러면 100만 개를 일단 다 찾아봐야만 내가 원하는 패턴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키즈 커맨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외로 착각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키즈는 저 패턴이 안 맞으면 빨리 찾을 거니까 다른 데이터는 많아도 키즈 패턴만 작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키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체 데이터 개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키가 쌓이면 쌓일수록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싱글 스레드라고 제가 레디스는 싱글 스레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키즈가 수행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단 하나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만 개 정도를 순회하는데 사실 사람이 생각하면 1초 정도 걸리거든요. 100만 개 정도의 키가 있으면 그거 순회하는데 1초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1초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CPU 타임에서는 아까 전에 초당 10만 TPS를 처리하는 레디스가 키즈를 한 번 줄 때 1초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당 10만 개를 처리하던 게 키즈 때문에 99,999개는 1초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레디스를 쓰는 패턴이 보면 레디스에 직접 찔러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서버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비스의 서버들인데 걔들을 API를 호출하면 걔가 다시 레디스를 찍어서 들고 오겠죠. 그런데 거기 보통 타임아웃을 우리가 얼마를 거냐면 300ms 정도나 200ms 이렇게 좀 적게 잡아놔요. 그렇게 하면 이제 300ms부터 99,999개의 타임아웃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많이 느려지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즈랑 그러면 키즈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스캔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흔히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스캔은 뭐냐면 키즈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스캔은 아주 짧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DB의 커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키즈 한 번에 100만 개를 다 도는 게 아니고 스캔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번 이렇게 돌려서 한 번에 1000개씩 들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전체 수행 시간은 뭐 어느 게 더 먼저 많이 걸릴까요? 키즈가 많이 걸릴까요? 전체 키를 다 스캔한다고 하면 스캔이 많이 걸릴까요? 네, 기본적으로 스캔이 전체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는 타임들이 있잖아요. 그 비는 타임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 99,000개 아니면 9만 개의 커맨드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키즈를 스캔으로 바꿀 때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키즈 자체가 전체 시스템 레디스의 명령 수행을 블럭한다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체 스캔에 걸리는 시간, 우리가 API를 호출하면 그 API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API를 느리게 설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걔를 우리가 빨리 찾기 위해서는 키즈를 쓰는 게 아니고 그 키들을 특정한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저장을 하고 걔를 호출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의 그 키즈 명령으로 찾거나 스캔으로 찾는 것 자체는 느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레디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고요. 그 자료 구조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API 호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자료 구조의 선택이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데 그 레디스로 우리가 그 대기열을 구현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 여러분 혹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추석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추석 좀 이제 뭐 그 항상 대기열에 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DB로 구현을 하게 되면 대기열 정보는 특징이 빨리 사라지고 그다음에 특정 시점에 많이 몰릴 거고 그다음에 순서 보장이 중요해요.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빨리 처리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 보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B 기반으로 우리가 대기열을 만들면 사용자 폭주에 취약해져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게임 서버 같은 게 뭐 대기열 하다가 터졌다 이런 대부분의 케이스가 대부분 대기열 자체를 DB로 구현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통은 레디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레디스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레디스를 쓰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DB는 뭐 인덱스 경합이라든지 트랜지션을 하기라든지 뭐 디스크 IO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 IO를 한 번 하면 메모리 접근을 1000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쓰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떤 자료를 선택해야 되냐? 아까 전에 순서 보정이 중요하고, 네, 그 인메모리 구조이기 때문에 레디스는 전부 다 인메모리라서 사실은 그런 건 되고 순서 보정이 중요한 자료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대부분은 리스트를 생각하게 돼요. 리스트는 뭐냐면 뭐 순서대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앞에 집어넣거나 뒤에 집어넣는 건 굉장히 빠르고 중간에 있는 거를 찾거나 하는 건 굉장히 느린 자료 구조거든요. 그런데 대기열로 생각하면 한 번에 많이 몰리더라도 레디스이기 때문에 그거 처리가 좀 쉽고 디스크는 접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스에서 알프시라는 거는 맨 뒤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L팝이라는 거는 앞에서 왼쪽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오는 거거든요. 대기열로 생각하면 뒤에 계속 추가되고 우리는 앞에서 뽑아가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기열로만 생각했을 때 사실은 레디스의 리스트를 쓰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요까지는 적합한 자료 구조가 되는데 그럼 문제는 어떤 게 되냐? 이제 이런 기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순서를 보여주는 기능이 대부분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추석에 명절 열차 같은 거 하면 내가 몇 등이고 이제 이게 줄어들어야 사람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안 보이고 있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대기열 1000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보여줘야 되면 어떤 문제가 보여지냐? 모 서비스에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약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대기열에 순서를 보여주는 기능을 넣고 나서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벤트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 리스트에서는 특정 키의 순서는 lpOS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lpOS를 주고 값을 주면 그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lpOS는 특정 값의 그 리스트 내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인데 lpOS는 리니어 서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lpOS를 우리가 명령을 딱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값을 16을 찾는다고 치면 처음에 1을 찾아보고 리스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를 찾아보고 네 번째를 찾아보고 여덟 번째 찾아보고 16번을 찾아보고 16번 찾았어요 하면서 얘의 위치는 4번. 모든 인덱스는 이제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0부터 시작하니까 4번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4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순서가 1번이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죠?
한 번만에 받쳐주죠. 근데 내가 순서가 끝에 몰려 있거나 내 순서가 지금 없는 사람을 찾아요. 만약에 이미 없어진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앞에 사람이 들어와서 내 번호를 찾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끝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아까 이제 이런 게 O1이 아니고 얘는 ON이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 개수가 늘어날수록 처리량이 늘어지는 그 메서드에 대한 알고리즘 평가할 때 ON이라고 하는데 ON이 되기 때문에 뒤에 순번이 계속 들어오면 레디스가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렇게 멈추게 되면서 결국은 장애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레디스 측면에서 보면 그 소티드 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티드 셋은 뭐냐면 정렬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지만 집합은 그 유일한 값이 하나만 있는 것들을 보통 얘기하고 소티드 셋은 정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렬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정렬을 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그 기준대로 정렬을 해주는 게 소티드 셋인데 소티드 셋은 기본적으로 명령의 알고리즘이 로그 n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소티드 셋으로 바꾼다면 그 정렬 기준을 뭘로 주면 좋을까요?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니크하게 카운트되는 값 이런 걸 주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겠죠. 들어간 순서대로. 왜냐하면 대기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속도를 단순히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순서 보장이 되는 상태로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대기열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걔는 순서를 해주는 것도 로그 n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때 제가 제안 드린 방법도 소티드 셋으로 바꾸는 거였고 그걸로 바꾸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거는 좀 다른 상황인데 너무 큰 데이터를 쓸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큰 데이터. 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자료 구조가 ON인 자료 구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 이런 것들은 ON이고요. 근데 소티드 셋이나 해시는 O1, 소티드 셋은 로그 n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콜렉션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의 키에 키 밸류로 너무 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너무 크다는 기준은 대략 한 10메가, 20메가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넣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완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이제 마젠토라는 PHP로 만든 이런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걔가 그 자기 그 키 정보들을 캐싱하는 오브젝트 캐싱을 하는데 걔가 몇백 메가가 된 거예요. 그럼 걔를 호출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이슈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레디스를 쓰면 보통 레디스 키에 몇십 메가를 집어넣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통 1메가가 채 안 돼요. 책 한 권이. 그럼 우리가 텍스트로는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1메가 이상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1메가도 사실 엄청 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레디스의 권장하는 크기는 사실은 몇 K 수준으로 저장하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빠른 속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이즈의 데이터를 누가 레디스에 넣느냐? 저는 넣지 않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공지사항 같은 거는 접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대부분 내용을 캐싱하겠죠. 근데 아래 같은 이미지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레벨업 컨퍼런스 이미지를 제가 썼는데 보통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HTML에 img src 하고 저 이미지에 링크를 집어넣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용량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src 안에 기본적으로 스펙에 베이스 64로 이미지를 인코딩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파일에 대한 링크를 주는 게 아니고 저 데이터를 집어넣은 걸 바로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저렇게 되면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혹시 사진 한번 찍어보시면 몇 메가 정도 되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기본적으로 4메가에서 한 6메가, 더 좋은 카메라를 쓰면 그것보다 더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 베이스 64 변환을 하게 되면 33% 정도의 데이터가 커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기본 사이즈 나누기 3 곱하기 4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바이트를 4바이트로 바꾸는 게 베이스 64의 특징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면, 저도 이제 당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제 다들 개인의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위지역 에디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그냥 긁었다가 그 위지역 에디터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보시면 툴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좋은 툴들은, 좋다고 해야 되는지 이제 화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링크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베이스 64로 변환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로 넣어줘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만 들어가도 지금 한 4메가짜리를 썼으면 우리가 한 6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6메가가 지금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한 3, 4개만 집어넣으면 하나의 글이 대략 30메가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많이 당해봤던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키에 보통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30메가짜리 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키의 밸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512메가가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꿔서 사용해서 뭐 2기가까지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보통 권장하지 않고 512메가가 최대긴 한데, 이렇게 30메가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호출할 때마다 속도가 몇백 미리세컨드 이상으로 올라가요. 네, 원래는 몇 나노세컨드에서 놀아야 되는 게 몇백 미리세컨드이 돼버리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거죠. 그럼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게 100미리세컨드만 돼도 레디스는 1초에 10개밖에 처리를 못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싱할 때 이런 사이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DB에도 이런 사이즈가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보통 MySQL 기준으로 텍스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디엄 텍스트로 바꿨다가 그것도 안 되면 라지 텍스트로 바꾸는 게,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네. 그래서 사이즈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게 ON 명령의 위험성이에요. 레디스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고, ON 명령은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려지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상당수의 레디스 명령 중에 ON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ON 명령을 꼭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특정 키를 쪼개서 그 안에 이제 컬렉션의 값들을 쪼개서 넣는 이런 방법들을 좀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레디스가 그래서 매일 장애나는 이유는, 사실은 레디스 자체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인메모리 노시퀄 캐시 스토어예요. 그래서 하나의 명령이 길게 처리되는 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고,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기어를 쓰는데 특정 기능이 들어가면 적합한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자료 구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혹시나 스프링 쓰시는 분들 계시면, 예전에 스프링 레디스 토큰 스토어가 토큰을 리스트에 저장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개만 넘어가면 장애가 나는 이슈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신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